자, 용도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인데,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별표 칩니다. 국장. 자, 국토교통부 장관 출거고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한다. 끝났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국장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에 요청하여 보안성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발적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다? 그린벨트라든지 뭐 있어요? 그린벨트라든지, 자, 군사보호구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은 뭐요?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여기는 시험 놓으면 지정권자가 시험 보통 놓습니다. 자, 국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 놓으면 개발제한구역이 정답이에요. 되겠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까? 그죠? 얘는 누가 정했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이렇게 시험 나와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정했어요? 한번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죠. 공원구역은 누가 정한다 했습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되겠죠. 그죠? 대장이라 쓸까요? 대도시시장이 정합니다. 자,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못 씁니다.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었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겠죠? 시가와 조정하는 구역이 있다면, 자, 원칙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얘들이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는데, 국가계획과 관계 있다 이랬죠? 무슨 계획? 국가라는 계획과 관계 있으면, 이 국가라는 계획과 연계성이 있으면 누구도 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도 정한다는 거. 되겠죠? 자, 단서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뭡니까?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원칙이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국장도 지정한다. 지정권자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만든 이유가 투기권 예방합니까? 뭐를 방지하려고 한다? 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자, 투기를 방지하려면, 자, 자, 이 개발을 유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최소한 개발을 유보하는 기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이상. 최대 몇년? 20년 이내까지 된다. 요 유보기간이 시험이 잘 나와요. 유보기간. 자, 원칙은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은 모든 건축 행위가 금지인데, 아무리 경미한 것도 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신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신고가 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 놓으면 틀립니다. 경미한 경우는 신고함으로 건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아무리 경과하더라도 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칙이 금지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있습니까? 입지규제, 규제를 취소를 하겠다니까? 취소를 하는 구역이 있겠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니까 규제를 풀어주겠죠. 그럼 원칙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다 했죠? 시도지사가 변경에 관한 계획은 시도지사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다? 10% 이내에 같으면 시도지사가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겠죠. 금별 용적률은 20%까지 변경에 관한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쭉 넘어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 저장하는 거 맞는데, 저 뒤에 가시면은 118페이지 보면 면적이 얼마까지? 예? 면적이 얼마까지? 10%까지. 면적은 10% 이내까지는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예? 시도지사.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뭐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경은 몇 프로 이내까지? 20% 이내까지 얘네들이 시도지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만 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변경에 가는 것도 누가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변경에 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면적은 10% 이내까지는 시도지사 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다? 20% 이내까지는 누가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는 시험 놓으면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 나요.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 놉니다. 작년에는 구역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디는 가면 116페이지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놓은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해서 쭉 있는데 박스에 있습니까? 160페이지 있습니까? 116페이지 16페이지 여기 시험이 작년에 나왔어. 116페이지 작년에는 요거 116페이지 여기 나왔어요. 자, 지정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있습니까? 자, 그거 보시니까 도심과 부도심 생활걸 중심지역 이래 적어놨죠. 자, 2번은 뭐다? 공공시설이 쭉 있습니다. 공공시니까 철도, 역사, 터미널, 항문,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이런 거 있을 때 지정할 수 있고, 여기는 답이 놓을 것이 3번과 5번밖에 뿐입니다. 3번과 5번만 별표 칩니다. 몇 번은 몇 번? 3번. 자, 3번에 보시면, 자, 3번에 있죠? 3번에 있는 내용이 교통이 3개 이상 만났습니까? 자, 만약에 자, 철도가 있고 그죠? 지하철도 있습니까? 지하철. 고속버스도 있겠죠? 고속버스. 자, 이런 것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면 여기 자, 그죠? 철도 역사도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지하철역도 있으면 세 가지 이상은 뭡니까? 교통이 많은 것을 결절적이라 씁니다. 여기부터 몇 킬로 반경이라 했습니까? 1km 반경 안에. 요 반경이 뭐다? 1km 반경 내에는 뭡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요 숫자를 많이 바꿔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철도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겠죠. 뭐도 있다? 대중교통도 있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이 만납니까? 3개 이상이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3개 이상 교차는 결절지로서 1km 이내 밑줄 긋습니다. 요 1km를 2km 이렇게 많이 바꿔놔요. 1km 이내. 요런 위치한 지역. 그리고 5분 봅니다. 5분 보니까 5번에 보니까 자, 도시경제기반형 생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까? 자, 이는 도시경제기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요 줄 것입니다. 5번은 자, 작년에 기출했습니다. 29회에 이미 기출했죠. 30에 놓을 필요 5번은 30에 놓겠어 안 놓겠어요? 이제는 뭐다? 3번 조심해야 됩니다. 29에 5번이 나왔거든요. 도시경제기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요거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틀리게 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놓을 것이 3번과 5번만 좀 조심하는데 5번은 29에 이미 출제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3번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요거만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거 한번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서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 틀리겠죠? 자, 국정은 개발정보 지정을 도시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국장은 여기 개발지원구역 합니다. 결정할 수 있고 1번 맞고 2번 국장은 도시자연공구의 지정과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만 도를 수 있습니다. 국장이 도르면 안 되겠죠. 이거 틀렸다. 그죠? 3번 자, 도시자연공구의 지정권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면 되겠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또는 관계행정처가 요청을 받아 C가 조정을 지정을 도중관리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면 시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국가라는 계획이 또 오면 국장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5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관계중앙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죠. 남해안 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럼 여기 이제 자, 양식을 하려고 합니다. 양식. 뭔다? 양식. 양식하기 위해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이라 적겠죠. 보호구역을 이렇게 자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다는 역시 누가 가장 대장이 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육지는 뭡니까? 땅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지만은 바다는 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해운대라든지 또는 기장 같은 데 가면 뭐 있습니까? 기장 미역이 유명합니까? 예, 미역 같은 거 양식하겠죠. 자, 미역이라든지 또는 뭐다? 통영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통영? 굴양식 유명하겠죠. 굴 양식하겠죠. 그럼 미역을 기른다든지 굴을 기른다든지 또 어떻겠습니까? 자, 어패류를 양식할 수겠죠. 어패류를 양식하면 이런데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오염물질이 여기 들어가면 이 오염물 들어오면 아무도 안 사 먹을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두면 이 지역은 오염된 물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정권자가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 거 지정권자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봐두시고요. 자, 119페이지로 가봅니다. 119페이지. 자, 둘리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질한 적용 기준입니까? 그렇겠죠. 자, 둘리상 한번 보겠습니다. 둘리상의 제목이 용도라는 지역이든 또는 뭐다? 용도라는 지구든 또는 용도 구역에 뭐다? 걸치는 경우 있습니까? 걸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면적? 최소 면적을 기준할 때 자, 그럼 최소 면적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리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용도지는 용도구역에 있을 경우에 그럼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적 보겠습니다. 자, 330제곱미터입니까? 300은 뭐다? 30제곱미터가 자, 이것이 이하인 경우도 있고 뭡니까? 자, 걸치는 이하인 경우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330제곱미터 이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있고 추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만약에 도로변 한번 보겠습니다. 뭐다? 도로변. 자, D 모양입니다. D 모양을 하고 있는 상업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이다? 상업지역일 경우. 그럼 상업지역에서 도로변 D 모양을 했을 때는 얼마다?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 되겠죠. 그럼 60제곱미터 이하 있냐? 추가 있냐? 묻겠죠. 그러면 이하가 되면 넓은 지역 행위장 아닙니까? 가장 넓은 지역.
자, 가장 작은 면적 해도 최소 면적이 됩니다. 그럼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추가하겠죠. 그럼 가장 넓은 지역 행위 제한 적용하면 되겠죠. 행위 제한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만약에 추가하면 각각 적용하면 됩니까? 각각 적용하면 되겠죠. 각각 적용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럼 작은 면적 있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작은 면적, 최소 면적이. 자, 이렇게 되겠죠.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의 면적을 살펴봤더니 이 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요. 상업지역도 있죠. 한 필지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이상은 되겠죠. 이 땅이 이렇게 쓸 때 한 필지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가장 적은 면적 기준이 되겠죠. 자, 주택이 200제곱미터 봅시다. 되겠죠. 그럼 여기 뭐다? 400제곱미터 돼도 관계없습니다. 적은 면적이 어디입니까? 얘가 적은 면적이죠. 이게 상업이고 주택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300 가보겠습니다. 300 하겠습니다. 300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 면적이 200제곱 맞죠? 그죠? 그러면 합치면 이것과 이것을 용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어떤 용도를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더 커요? 상업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상업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업 지역에 행위 제한한다.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죠? 자, 그러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자, 여기 한 필지 딱 맞습니다. 한 필지 걸 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자, 거기 적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있고 도로변 띠 모양은 뭐다?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자,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한다? 넓은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한다. 이런 뜻이겠죠.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가장 적은 규모라 적을 것입니까? 가장 적은 규모가 뭐다? 330이고 갈론의 도로변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은 얼마다? 660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죠? 자,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은다? 이하이냐 초과냐 물었습니다. 이하는 넓은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 그죠? 금피일과 요중전으로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까? 예? 가중평균값. 만약 여기서 금피율하고 용적률 할 때는 가중평균 해야 되겠죠? 그죠? 가중평균합니다. 그것만 줄걸래요.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 금피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이제 특별한 용어는 아니니까 만약에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적용하고 되겠죠? 자,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넓은 쪽에 되겠죠. 요것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 있거든요. 무슨 지구다? 고도지구와 방화지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건물이 뭡니까?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건물이 이 지역에 고도지구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대지가 고도지에 걸렸습니까? 건물이 고도지에 걸렸습니까? 건축물이 고도지에 걸려 있으면 이 대지, 건축물 모두 뭐다? 고도지구입니다. 자, 대지든 건물이든 모두 뭡니까? 고도지구 하면 돼요. 고도지구에 대한 적용하면 됩니다. 고도지구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뭐합니까? 방화지구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어딥니까? 방화지구. 조금이라도 건물이, 여기는 걸쳐 있는 게 뭡니까? 건물이 걸쳐 있습니까? 땅이 걸쳐 있습니까? 건물이 조금이라도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건물이 뭐다? 방화지구 걸쳐 있을 때, 얘는 뭡니까?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건물이 조금이라도 방화지구면 건물만 적용합니까? 땅도 적용합니까? 그냥 땅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땅은 불이 안 붙습니다. 건물만 방화지구 적용합니다. 방화라는 지구를 적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건물이 어디에 걸쳐 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만 방화지구입니다. 대지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자, 이 중간에 방화샤트, 방화구역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방화샤트 내려올 수 있죠? 방화구역으로 별도로 방화샤트 내려오게 딱 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말을 적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방화샤트 내려오니까 나머지는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고도나 방화지구는 어디에 걸쳤다는 게 중요합니까? 건물이 걸쳐 있어야 됩니다. 땅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차이점은 뭡니까? 고도지구는 대지와 건물 모두 다 적용하지만은 방화지구는 뭐만 적용한다? 건물만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원칙은 아까 델리스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뭐다? 330. 도로명 띠 모양은 660. 그것만 줄 거면 되겠죠. 그죠? 하고 마지막에 가니까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정평균값이라고 줄 것이면 되고요. 자, 밑에 특례에 보면 고도지구는 어디에 걸쳤습니까? 건축물이라잖아. 이자에 동그라미. 주는 다 찾을 수 있겠죠? 주 한 번 더 봅니다. 언, 넌, 이, 의, 가를 우리가 주어놨습니다. 자, 법이 나오면 주어는 반드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 건축물이 주어입니다. 그죠? 건축물이 이렇게 나왔죠. 고도지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고도지에 적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보시면 되고 묻는 거 건물을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네. 한번 볼까요? 자, 한 필지가 있죠. 한 필지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고도지에 걸쳐 있잖아. 그죠? 고도지에 건물이 걸쳐 있잖아. 그죠?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다 고도지역이었죠.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 다 고도지역에 적용하는 거 맞다. 그죠? 자,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죠? 건물이 걸쳐 있으니까 전부 다 자, 대지 300, 건물 700 합쳐서 1000제곱미터 모두 고도지역에 적용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질문이고 방화지구를 또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 하나의 건축물이 주가 뭐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방화지구 건축물만 적용했습니까? 땅도 적용합니까? 건물만 적용하잖아. 자,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보니까 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어디에 걸쳤습니까? 건물에 걸쳤습니까? 방화지구가? 그렇죠? 그럼 건물이 방화지니까 건물이 얼마예요? 700만 방화지구 적용한다는 거예요. 땅은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 자, 건물이 방화지구 걸쳐 있죠? 걸쳐 있잖아. 근데 건물만 방화지구 하는데 방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밖의 부분은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적어놨죠. 방화샤트 내려오게 하면 방화지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녹지는 각각 적용하면 되겠죠. 오른편에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121페이지. 그죠? 자, 국토이용계획법과 건축법을 비교해놨습니까? 비교해놨죠. 자, 한 필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이용계획은 자, 330제곱미터 자, 이하 또는 도로명 띠 모양은 660 기준입니까? 자, 이하가 되면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하고 초과하면 각각 적용한다고 정리해놨죠. 근데 건축법은 과반이 넘는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건축법과 국토교육법은 어떤 차이입니까? 과반이란 말을 쓰면 건축법, 가장 넓은 지역 행위 제한하면
국토이용계획법 그 차이점밖에 뿐입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법과 건축법은 뭐다? 가장 넓은 지역 행위 제한을 한다 이 말이나 과반에 속하는 행위 제한 적용은 원래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문상에 자 건축법은 뭐다? 과반에 속하는 지역 행위 제한을 하고 국토이건 가장 넓은 지역 행위 제한한다. 그 말을 썼다는 차이점 한번 보시고요. 자 특례에 보시니까 고도와 방화는 모두 건축물이 걸쳐 있죠. 둘 다 건물이 걸쳐 있죠. 그러면 고도주는 대지와 건물 전부 적용하는 데 비해서 방화는 건물만 적용합니다. 만약에 방화배로 따로 돼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걸 하지 않고요. 녹지지는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되고요. 122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왜 정하는가 하면요. 개발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정한다? 개발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밑에 많이 적어놨거든. 전부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는 것은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 문제 놓는 것은 뭡니까? 지구를 하나의 지구씩 잘라보겠다는 뜻이겠죠? 자 우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구라는 단위라는 계획이란 구역을 먼저 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만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먼저예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요 범위를 정해놔야 뭡니까? 여기 맞춰서 계획을 먼저 짜는 거예요.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뭡니까? 몇 년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년 이내 수립합니다. 원칙입니다. 3년 이내 수립합니다. 3년 이내 수립하지 아니하면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있겠죠. 5년 이내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까? 5년 이내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자, 5년 이내는 어떤 경우 5년 이내 수립합니까? 주민이 뭐 했을 때? 입안을 제한했을 때.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경우는 5년 이내 수립하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수립한다. 만약에 자 3년 이내 수립하지 아니하면 다음 날에 뭐가 됩니까? 예? 다음 날에 효력 상실하겠죠? 실효됩니다.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민이 위반한 것은 몇 년 이내 해야 됩니까? 5년 이내 수립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겠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왜 정하는가 하면 그죠?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하려고 수립하겠죠. 개발하려고 수립하는데 자, 여기는 조심할 것이 자,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고 지구가 나와요. 지역도 있고 뭐다?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나오면 자, 이거는 전부 일부 이렇게 나오면 전부 일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지역은 뭐다? 일부만 수립합니다. 일부만 뭐다? 수립을 합니다. 여기는 조심할 것이 전부가 나오면 틀립니다. 시험이 잘 놉니다. 자, 지구라는 말이 등장하면 전부 일부 다 수립합니다. 여기는 전부 일부 다 수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은 어떤 지문 보니까 전부 수립하다 있고 일부만 수립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어떤 데는 전부 안 되고 일부만 된다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그럼 지문의 상에 뭐다? 지역이란 지문이 등장하면 뭘 만다? 일부만 수립하고요. 지구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뭡니까? 전부가 나오든
일부가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자, 요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까? 뭐로 결정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했죠. 요걸 뭐다? 도시군 관리라는 계획으로 말 수 있다? 결정했다는 거죠. 또는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책은 뭐 맞출 거 넣을까요? 지역 안에 일부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로 말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지역 안에 일부인데 전부라는 말을 쓰면 틀려요. 되겠죠? 자, 수립 대상은 그 밑에 보면 전부 개발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 목적하고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한다는 말을 써야 되겠죠. 쭉 넘기시면 되고 125페이지에 이제 결정권자는 이거는 시장 군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결정한다? 시장 군수도 결정한다. 원래는 뭡니까?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 보통 광역단체장까지 결정이 되는데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안 된대요. 오직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누구까지 결정이 된다? 시장과 군수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요거 조심합니다. 원래 시장과 군수는 결정권자가 안 돼요. 뭐만 결정권자 된다?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되겠죠. 결정권자 된다고 되겠죠. 자, 125페이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데, 자, 이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이 모두 다 됩니다. 그죠? 누구부터?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모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 군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고 보시고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지구 단위계획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적 박도 있습니다. 이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도시적 박도 있겠죠. 그럼 세 가지 이제 비교해서 노는데 임의적 지정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임의적.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을 필수적 지정이라 씁니다. 필수적.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도시적 박도 있죠. 도시적 박도 있겠죠. 바깥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을 바꿔서 문제를 반대로 바꿔 놓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개발의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의 목적 맞죠? 이걸 지정하는 목적은 개발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칠학지구 이렇게 놓으면 칠학지구를 제가 개발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만약에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개발 목적 맞습니까? 그죠? 그죠? 자, 제가 정비구역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도 정비구역을 뭐 한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면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하면 자, 이 지역을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는 게 없겠어요? 완화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개발구역도 당연히 뭡니까? 지구단을 지정하면 돼요. 그죠? 토지 조성사업도 개발하니까 당연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임의적 지정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도시개발구역도 됩니다. 이 지역이 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하는 목적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겠죠. 그죠? 자, 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뭐 이러겠죠. 관광특구 이런 거 있잖아. 관광특구. 그죠? 자, 개발하려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뭐다? 예? 지구단위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임의와 필수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정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당연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임의적 지정은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예? 자, 만약에 필수적 지정은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 지정이 있고 이런 필수적 지정이 있거든요. 그죠? 필수적 지정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정택기가 있어요. 여기도 정택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여기도 나와요. 정비구역도 있고 여기도 뭐다? 자, 택지개발지구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있겠죠. 이거 택지개발지구 있겠죠.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뭡니까? 임의도 정비구역도 있고 택지개발, 여기는 필수는 숫자가 나옵나요? 10년이 사업이 끝난 후. 뭐다? 사업이 끝난 후. 자,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사업이 끝난 후. 뭐 또는 경과한 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런 숫자가 들어옵니다. 또는 사업이 완료 후에도 돼요. 그죠? 자, 사업이 끝난 후 하든지 사업 완료 후 하든지 출판사마다 지멋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끝난 후에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10년이 경과하면 필수됩니다. 자, 이 10년이라는 숫자가 안 보이면 뭡니까? 임의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이건 정택이 나이 10살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였죠? 개발제한구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자연구역, 공원이 있었습니까? 이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와 자연구역,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다? 해제가 있어요. 해제가 됐어요. 해제.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도시자연공원구로 있다가 해제될 수 있죠? 시가와 조정 해제를 공원으로 해제될 수 있잖아. 이거는 숫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뭡니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으로 있다가 해제됐거든요. 똑같아요. 해제된다. 이건 두 개만 딱 돌았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있던 게 해제됐죠. 근데 여기는 숫자가 돌아요. 면적이 얼마나 돌았습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단서가 돌았어요. 이런 경우는 필수적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 녹지지역이 있었습니까? 녹지지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전에는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이렇게 용도가 변경하면 숫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 용도가 뭐다? 변경이 됐대. 이런 경우는 숫자가 얼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필수적 지정하라 했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차이점은 여기 필수적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임의적 지정되어 있는 것을 딴 것들은 그냥 개발 목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라는 말은 있는데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란 경과라는 단서가 없으면 임의이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라는 단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필수가 되고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으로 해제된다. 그냥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임의가 된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그죠? 공원으로 해제되는데 숫자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존재하면 이거는
필수적이고, 자, 녹지적이 주상공으로 변경되겠죠. 녹지적이 뭐다? 주상공으로 변경되니까 뭡니까? 주상공으로 변경돼. 여기도 녹지적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데 얼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자, 나머지는 개발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봅니다. 자, 용도 지구 이렇게 시험 안 나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취락지구.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지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책하고 똑같이 안 나온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붙여놔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 개발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 자, 줄 거고 정비구역 줄 거야 됩니다. 정택이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뭐는 반드시 봐야 된다? 정택이. 요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임의와 필수 양쪽에 놓으니까 이건 조심해 봐야 됩니다. 준산업단지 있고 관광특구 있죠? 자, 8번에 계도시공이 있습니까? 이거는 계도시공 4가지 있습니다. 해제되었습니다. 자,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됐죠? 자, 이거를 여기는 뭡니까? 시가와 조정구가 공원으로 해서 요 2개만 나왔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 단서가 들어온 필수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보면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할 목적이다. 복합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짬뽕해서 쓰는 걸 복합 용도라 쓰고요. 되겠죠? 자, 그 밑에는 그 유유토지를 개발하겠죠. 유유토지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군사시설이라든지 군부대 옮기게 됐죠. 교도소 옮기면 이거 개발해야 됩니까? 됩니까? 자, 군부대도 이전할 수도 있고 교도소 이전하면 이 유유토 놀리는 토지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죠. 이럴 경우로 지구 단위 지정해서 개발한다 이런 뜻이고요. 되겠죠? 자, 9번에 가보니까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줄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뭐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에 지정한다. 어떤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래야 되겠죠? 이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읽어보시고, 개발과 관계 있으면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다?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외우시지 말고요. 필수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필수의 정택이 나왔죠? 암기합니다. 필수적에 보면 첫 번째, 사업이 끝난 후 줄 것입니다. 10년의 경과 밑줄 것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10년의 경과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자, 2번에 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해제된 것은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이 있습니까? 면적이 너무 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줄 것입니다. 되겠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것도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놓으면 임의와 필수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별도로 시험 놓습니다. 도시적 외를 지금 보겠습니다. 도시적 외 봅니다. 자, 도시적 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도시적 외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어요.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머지가 뭐다? 생산관리 있습니다. 무슨 지역? 생산관리.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또는 보전관리 지역이 있습니까? 보전관리 지역도 있죠. 보전관리 지역이 있고, 자, 농림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지역다? 농림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자연 환경보전지역도 있겠죠.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이 있으면 이걸 도시 외의 지역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외에서 봤을 경우에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누가 50% 이상이 돼야 됩니까?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가. 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하는 지역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계획관리 51%라고 봅시다. 50% 이상이 되겠죠?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이.
누가 50% 이상 됐습니까? 계획관리가. 그럼 계획관리가 50% 이상 되는 게 이만이 되겠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이 더 큽니다. 나머지 부분이 50% 미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 자, 면적이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해할 수도 있고 10만 제곱미터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부분과 10만 제곱미터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추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제곱미터 추가하는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몇 프로가 됩니까? 20%까지 정해되고 10만 제곱 추가하면 몇 프로까지? 10%까지 정해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여 개발을 할 경우에 만약에 밑에 아파트와 연립을 했습니까? 뭐를 한다? 아파트와 연립을 지어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입니까?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했을 때 이때는 면적이 얼마 있었습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와 연립이 아니면 얼마 이상이다? 이거 외는 뭐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와 연립으로 지을 때는 뭐다?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 연립이 아니면 면적이 얼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외에는 뭡니까? 3만이 되잖아. 자,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을 지을 때 원칙이 30만인데 이걸 나누어 지어야 됩니까? 되겠죠. 여기에 최소 10만 이상씩 잘라도 됩니다. 합쳐도 됩니까? 10만, 20만 잘라가지고 뭐다? 30만 돼야 되고, 안 그러면 10만씩 잘라도 됩니다. 자, 합쳐서 뭐다? 30만 이상만 되면 되는 게요. 그죠? 자, 한 덩어리가 30만 이상 돼도 됩니다. 하나가 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도 되고요. 이걸 나눴을 때 최소가 얼마다? 10만 이상이 됐을 때 합쳐서 뭡니다? 30만이 돼도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 연립 지을 때. 근데 예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로 봤을 때, 자, 자연 보전권역 있습니까? 예, 10만 이상으로 되는 거 있죠? 어떤 경우? 아파트 연립 때 자연 보전권역이 되겠죠. 자, 자연 보전권역. 자연 보전권역이 뭡니까? 한강상류를 자연 보전권역이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자연 보전권역이라든 초등학교 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아파트와 연립을 지어도 됩니다. 아파트와 뭐를 지어도 된다? 연립을 짓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 지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도시지역 외에는 원칙은 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자, 10만씩 잘라도 됩니다. 합쳐서 30만 돼야 되고 10만, 20만 잘라도 되겠죠. 합쳐서 뭐다? 합쳐서 30만으로 해도 되고, 자, 만약에 자연 보전권이 한강상류입니다. 자, 가평하고 청평은 한강상류 맞죠? 이런 데는 자, 얼마로 해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와 연립 지어도 관계없다. 또는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됐을 때도 자, 10만 이상이 되고, 아파트 연립 안 지으면 얼마다? 면적이 3만 이상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쭉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역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고,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여기에 계획관리가 50% 이상 돼. 이거 주거개발진흥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아파트니까 뭐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죠? 이걸 뭐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진흥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하고 주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또 정해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구역을 또 정하면 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은 얼마요? 40%죠? 용적률 얼마요? 100% 했죠? 100% 했잖아. 그죠? 이래 됐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건폐율은 몇 프로 완화할 수 있습니까? 150% 완화할 수 있어요. 그죠? 150%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몇 프로 완화할 수 있습니까? 200%까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자 되겠죠?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또 지정하면 이걸 또 완화시킬 수 있거든. 그렇죠? 자 그리고 또는 여기에 복합개발진흥지구였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산업유통 공장 지어도 됩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럼 공장을 지면은 산업유통 물질시설 돌아야 되겠죠? 유토개발진흥지구 진흥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폐율이 뭐다? 20%밖에 안 되겠죠. 용적률은 80% 되는데 이게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얼마로 바뀝니까?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바뀌겠죠. 만약에 자 여기 관광호텔을 지금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뭐를 짓는다? 관광호텔 호텔을 짓는다면 자 관광 뭐다?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였어요? 예? 20% 용적률은 80%였거든요 80%인데 이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니까 관광휴양개발지는 도시지역 위에 다 정할 수 있거든요 도시지역이 다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로 됐습니까? 40% 얘는 뭡니까? 100% 되겠죠. 근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또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이 중복해도 됩니다. 자, 지구와 구역은 중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중복해도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면 여기에 150% 완화할 수 있습니까? 150% 완화하고 여기는 200% 완화하겠죠. 그럼 이거는 200%까지 건물 지어도 되겠죠. 이거는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할 때 뭐다? 지구 단위기 지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좀 복잡한데 127페이지 엄청 좀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보실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을 어디에 포함된다? 계획관리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라도 관계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나머지가 뭐다? 생산관리든 일본의 보전관리 지역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억에 가보니까 그죠? 이 면적이 뭡니까? 10만 이하 있냐? 10만 초과하느냐 물었죠. 만약 10만 이하이면 어떻겠습니까? 20%까지 정할 수 있고 자 계획관리지역 외지역을 20%입니다. 자 10만을 초과하면 계획관리지역 외지역이 뭐다? 10% 이상 10%까지 할 수 있겠죠. 몇 프로? 10% 이내까지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관리가 50% 차지하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걸쳐 있는 것이 10만 이하일 때는 뭡니까? 20%까지 10만 초과하면 10% 이내까지 정한다 이 뜻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여기 들어갔을 때 아파트와 연립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파트와 연립을 지을 때는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때 30만은 하나가 30만이 되든 합쳐가 30만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10만씩 잘라서 합쳐서 30만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연결 통리를 하든 말든 관계없죠. 근데 예외로 뭡니까? 자 자연보전권역과 초등학교 용지 확보되면 10만 이상으로 하고요. 아파트 연립이 아니면 뭡니까?
3만 이상이 된다. 뭐 지었을 때 30만 원 했어요? 아파트 연립으로 지을 때는 30만인데 아파트 연립이 아니면 3만 원 하시고, 자연보증금역과 초등학교 용지 있으면 아파트 연립이라도 10만으로 해도 된대요. 뭐 된다가 10만 이상으로 해도 된대요. 이런 뜻이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 페이지 개발진흥지구하고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한 장 넘기면 그렇겠죠.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되겠습니까? 특적개발진흥지구는 지정할 수도 있죠. 계획관리 지정하고 나머지 산업유통개발지구 있죠. 생산관리와 농림지역 지정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관광휴양개발지역은 도시역 위에 다 정해도 돼요. 나머지는 지구 단위계로 대체되는 지역을 정하겠죠. 자, 이런 질문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있는데 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구